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 이제 화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출마를 선언한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님입니다. 이미 제 방송에 이제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바 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가 되는데 이제 뭐 전쟁이 이제 드디어 터졌어요. 그 이길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물론 아니까 제가 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이제 그 실력과, 그리고 또 인품. 저는 뭐 항상,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 일하든 간에 첫째로는 이제 그 조직에 맞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맞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국정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는 인격을 갖춰야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분들이 뭐 다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열을 따진다면 뭐 저는 단연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1등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이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 그래서 지난번 제 방송에 나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이철우 지사님 좀 자주 좀 모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지사님 나오셨는데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전욱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니까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 분에서 오늘 나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고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이 굉장히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명도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100% 국민 경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분들께서 이철우가 숨은 보석이고 우리 당으로 봐서는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는 신무기고 자유우파의 또 성지 경상북도의 도지사는 종갓집 종손입니다. 종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멋지네요. 종갓집 종손. 예. 우리 대한민국 종갓집 종손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유우파의 성지가 경북이고 그러니까요. 경북의 도지사가 종갓집 종손입니다. 그러니까요. 종선이 어죽 답답했으면 여기에 싸움터에 나왔겠느냐. 싸움터에 이길 수 있는 그 신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종갓집 종손 믿어달라. 그리고 그동안 또 실력 발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지사 이제 2번 지금 하고 계신데, 2번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이 종갓집 종손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자신있게 내가, 최종적으로 4명을 일단 뽑던가요? 그래서 4명 안에는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 본인의 실적을 통해서 한번 실감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원래 수학 선생님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도 선생님 했듯이 수학생을 5년 했는데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지켜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 우리 전욱현 TV 대표님과 함께 근무를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가 한 2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3번 하는데 또 그때도 국가안보정보위원장, 국가안보 관련 업무 또 뭐 다른 산업이 교육이 과학이 이런 데도 많이 있었지만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제가 가장 실력자였고요. 또 현장에 가서 도지사를 2번째 하고 있는데 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책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도 바꾸고 또 최고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저출생 전쟁을 선포해서 국가에서도 그 당시에 윤 대통령도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안보와 현장 정책을 두루 섭렵을 했고 또 실적도 누구보다 좋은 그런 신무기입니다. 신무기.
그래서 맞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예. 이미 알려진 구무기로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무기로 장착해서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아주 뭐, 저 앞에서 모두에서는 이제 종갓집 종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이번에는 신무기다. 예, 신무기. 아주 뭐, 이 상징적으로, 역시 제가 보니까 그 실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컨셉으로 바로 이렇게 어플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예. 정말 지금 모든 게 변하는 시기고, 예. 변하는 시기 중에서는 첨단 최신 무기가 최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산업, 이게 윤 대통령도 전 세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방산국가를 키우겠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요즘 개발한 신무기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 예. 왜냐하면 제가 20년을 같이 근무했으니까 예. 한방에서 근무했지만은 신무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거는 예. 제가 뭐 충분히 제가 자신 있게. 그 예. 신무기를 만들면은 예. 성능력 같은 게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업현 대표께서 검증됐다고 인정을 할 거고, 예. 이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재희, 예. 이철우가 이명박을 제압한다. 이재명을 제압한다. 그래서 제가 예. 이재희, 이철우의 이에 예. 이재명을 예. 제압한다. 이재희를 주장해 놨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철우가 예. 이재명을 잡는다. 예. 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실력도 이미 우리 국가정보원은요, 그 실력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깐깐합니다. 내부 그 평정 인사 제도가.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 이철우 지사님은 이미 인정을 받아서 이제 경북 부지사로 정무직으로 이제 그 발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를 2번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난번 제 방송에 나왔을 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다음에 총리를 바꿀 때 제 영순위로 꼭 나하고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렇게 뭐 당부까지 그 요청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 정도면 실력 인정 받은 거죠. 11월 말에 페루를 같이 갔는데 그때 저보고 예. 연말에 이제 총리 바뀔 때 되면은 예. 그때 총리를 꼭 좀 맡아달라. 예. 이래서 제가 같이 합시다. 이래서 대통령께서도 너무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연말에 이제 그 총리 발표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현재 이런 예. 상태가 됐습니다만은 예. 예. 윤 대통령 저는 뭐늘 가깝게 지냈고 또 대통령께서도 경북에서 표를 많이 찍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예. 경북 대구 경북을 항상 자기 정치적 고향으로 그런 생각했고 저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예. 같이 함께 가자 이래서 예. 잘 지내왔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셨으면 뭐 영순위로 총리를 그 중책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이 위기국면에서 더 살려내는 데 이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장이 열린 거예요. 이번 대선으로 딱 뛰어가지고 화끈하게 기회를 꼭 잡으시라고 저도 믿고 있고, 마침 저도 제 방송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해드렸는데, 예. 어제 이제 윤 대통령, 어제 그제가 됐네요, 벌써. 예. 윤 대통령을 9일날, 예방을 하고서, 나눈 말씀을 보니까 저도 참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상심이 컸으면, 우리 이제 이철우 지사님한테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봐달라.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맨날 방송에서 한 게 그래요. 이 배신자들 돌아와가지고 싹 정리해야 우리 애국 세력들이 제대로 커지고 있다. 이건 암세포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조금 실감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9일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하겠다 선언을 하고, 물론 아침 9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2시에 발표하고 저녁에 8시에 만났습니다. 저녁 8시 그 한남동 관저에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니까 꼭 대통령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라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탄핵 과정, 그 다음에 뭐 조사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해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대통령과 만나면은 비교적 같이 약주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날은 딱 들어가니까 그 차를 들고 가더라고, 차. 아하. 마시는 차를 하고 과일하고 먹길래 예. 오늘 약주 한잔 안 합니까? 하니까 예. 제가 약주를 못 합니다. 아유, 그 대자, 예. 왜요? 하니까 대주불사인데. 건강이 좀 안 좋다. 이 말씀하셔서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마음이 좀 요새 얼마나 상심해서 그러니까 건강이 말이에요. 안 좋은가.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되시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보고 쓰는 게 좋겠다. 그 말은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마음이 아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배신자들. 예. 그래서 제가 여하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계시겠지만 예.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보다 예. 대통령 퇴임 후에 더 예. 빛나는 입적으로 세계인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 예,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예.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지금 이후에 또 국민들이 자유우파 젊은이들을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난 자유우파 젊은이들과 함께 남북 통일이라든지 자유우파를 더 성장시키는 일,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주 뭐 잘 말씀하셨고, 예. 특히 이제 카터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뭐 현직 때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퇴임을 나서 미국 대통령이나 전 세계 대통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예. 어마어마하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직 대통령들이 예, 그런 그 광범위한 국내적으로 예. 활동하는 게 좀 없는데 윤 대통령이 새로운 그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윤 대통령하고 나눈 말씀이 우리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예, 됐대요. 예. 그러면서 과연 누가 배신을 그렇게 때렸고 누가 윤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추측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날 또 네. 간저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제가 차 탈락하는데 예. 대통령 끝까지 나오셨거든요. 예. 나오셨는데 막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한남동 예, 간저에. 예, 예. 그래 저게 윤의회인 소리다. 나보고 맞지. 한 번 더 나와달라. 이번 선거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야 있겠느냐 하면서도 저 젊은이 청년들하고 같이 예. 가는 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예. 말씀하면서 제가 차 타고 또 인사를 드리고 건강하시라 하고 이제 하니까 예. 또 저보고 대통령 되시면 예? 예. 충성심만 봐야 된다. 아. 또 강조를 하더라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 두 번씩이나. 그래서 저 말씀이 내가 꼭 대통령 되라는 뜻이냐. 대단한 뜻이죠. 만약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라는 예, 뜻이냐.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그다음에 거죠. 예. 대통령 되면 충성심을 보라는 말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예. 이 배신자들 때문에 정말 가슴에 상처가 매우 큰 걸로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지사님은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 언론에 회자되는 또 유튜브 선상에 회자되는 또 저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몇 차례. 그래서 제가 뭐, 좀 그 생각컨대 지금 이 배신자들도 이번에 출마했어요. 예. 예, 대표적인 게, 아니, 한동훈이하고 오세훈 같은 배신자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맨 앞장서서 고함질린 인간들. 이 1등이 한동훈이 2등이 오세훈이 아니요. 요런 배신자들은요, 반드시 아웃시켜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좌파들하고 우파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 정직 속에는 신의 신뢰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런 배신자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배신자 그룹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이게 정치판에서는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1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 이 칼을 쥐었던 불법적인 수사를 했던 오동훈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심우정이. 요 인간들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쥐들이 수사권 그 행사하고, 그 다음에 내란 수계라고 이름 붙인 인간들이 심우정이하고, 그 다음에 박수현 아니에요. 요런 인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한다면, 뭐 도찐 개찌지만, 요게 이제 이 배신자. 그래서 1등은 이제 한동훈이, 예, 2등이 예, 말하자면 또 한 그 수사 자격자. 그 다음에 이제 한 3등 정도 하면은 이 헌재에 있는 정영식이. 예, 정영식은 왜 그러냐? 지가 주심이잖아요. 주심인데 이게 협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아주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서정욱 변호사 고발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친북은 동의요. 친북은 동의.
그럼 정용식이가 이게 배신 한 서열 3번선에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 쫙 나오겠지. 제가 이름을 세보니까 한 10명이 배신자인 것 같아요. 10명. 뭐 최소한도.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각으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그것도 예. 뭐 정보 채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 알아야죠. 예. 예,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 갑자기. 예. 예. 그래서 또 서해도 예,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뭐 쉽게 얘기하면 배신을 느낀 그렇지. 겁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탄핵 딱 들어가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성을 반드시 집회. 왜냐하면 그래야 우파 이 재판관들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서 5대3, 4대4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왜냐하면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듣잖아요. 아니, 근데 까는데 보니까, 8대 0이잖아요. 그래서 우파 재판관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성이 낮아서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함성 때문에 윤 대통령 골든 크루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성은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소정훈 변호사 취재했더니 조한창이 협박받았다, 아들. 그 다음에 정영식이 협박받았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게 막판에 뒤집어져 갖고 이제 그게 결국 배신감인 거죠. 예. 자기의 범죄 그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런 협박에 굴한 거. 이거는 정의 사도가 아니죠. 이거 반드시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 되겠는데 그래 정영식이나 그다음에 조한창이 아니면 소정욱 변호사 고발해라. 주치들이 그리고 헌재에서 그 흔하게 문영배도 의혹이 많잖아요.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이 인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럼 이것들을 우리 시민단체나 아니면 법조인단체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제 주장이 고발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 이거예요. 예, 법의 심판을. 이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번에 꺾은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신자들은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투표하실 때요. 배신자들은 아예 그냥 안중에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보수, 이 정통 보수 우파 이게 핵심이 뭡니까? 정직, 성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박정희 대통령 생각해서 내가 아주 이거 보더라도 역시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우리 국가정보에서 배운 그 공직자로서의 기본 이거 갖춰져 있고 또 도지사를 하면서 마침 생각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생각이 일처되어 있구나. 상당한 믿음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을 하는데 이 자빨들이 독재자라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웠거든요. 예. 세우면서 거기에 한 12가지 잘했는 걸 딱 써놨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먹고 사는 거 기초가 된 겁니다. 그게 보면은 뭐 고속도로 포항제철 산림녹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공업 그다음에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거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의료보험도.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쫙 읽어보면은 원전 그래서 그것을 현대판으로 새롭게 바꾸면은 어게인 박정희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현대판으로 다 바꾸면. 그래서 제가 공약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 것들을 현대판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산림녹화 이건 그때 민둥산을 저렇게 우거지게 만들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우거진 산을 이제 돈 되는 산으로 녹화해서 경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경영으로. 예. 새마을 사업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지금 서로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아, 아프리카에. 예. 그 새마을 사업 잘살기 운동이잖아요. 예. 잘살기 운동인데 이제 잘 사는 건 됐으니까 저출산 해결하는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좋아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대판으로 해서 다 바꾸자. 이게 새로운 박정희, 제가 새로운 박정희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두운 점, 그 과거가 있었던 점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잘한 점을 새롭게 이어받아서
나라를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된다. 예. 이게 새로운 박정입니다. 아하. 예, 예. 아주 좋은 그 슬로건이면서 네. 좋은 컨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대통령이 되면 예. 이런 꿈을 실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확 바꿔놓겠다. 이런 게 그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을 현대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는 예. 일당 독점을 하는 국회가 저를 보니까 너무 힘이 세고 예. 졌다가 대통령까지 저당이 되면은 이건 무소불위 어떻게 할 거냐. 예. 정말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국회가 양원제로 가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국회를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국회 뽑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지금 소선거제라 놓으니까 한 표만 해도 독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구가 여기 서초구죠. 예. 서초구에도 뭐 가벌이 있잖아요. 예. 가벌이 있으면 서초구에 두 사람 그냥 한꺼번에 뽑고 또 어떤 구에는 4명이나 됩니다. 예. 4명 되는데도 한꺼번에 뽑아서 우리 당도 되고 민주당도 되고 또 다른 여타 당도 함께 되고 소중 대선거구로 바꿔야지 골고루 당선되어서 이렇게 예. 일당 독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도 좀 줄여서 지방으로 분권을 해야 됩니다. 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이 소멸입니다. 지금. 예. 지방이 경쟁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재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예. 예. 그다음에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예. 간첩도 못 잡게 만들어 놓고 진짜 그 말씀 잘하셨어요. 국가 정권을 그 수사권을 뺏어서 예. 아무것도 못하게 그 수아비처럼 만들고 맞아요. 그다음에 검수안박이라 해서 검찰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수사하는 걸 봤을 때 오합지졸 아니에요 사실. 오합지졸. 예. 이래가지고 외국인들 우리한테 침투하고 이렇게 어떻게 수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 보니까 뭐 역할도 못하는데 공수처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수사청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체제 정비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 생각하고 네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네. 과학기술, 문화융성 예.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네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예. 예.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또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야 되는데 젊은이 창업을 우후죽순해서 또 창업보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더 살아날 수 있는 예. 이런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주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예. 그다음에 자유를 기업 활동이 경제 활동이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국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좀 취약하다. 좀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적으로. 네. 뭐 경제 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두 축이니까, 충분하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민 경선으로 가면 지금 4명만 뽑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호소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 비슷해서 이런 많은 사람을 뽑게 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누가 봐서도 우리 정말 아는 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은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 이번에 대선에 좀 나오시라. 예. 종교계 지도자도 있고 정치계 지도자도 있고 또 관계 지도자도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선수를 알려지지 않아서 뽑지 않는다면 예. 나라도 손해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서 뽑힐 수 있도록 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신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신무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경선은 새 인물을 뽑아야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감동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잡아야 돼. 이재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중에 이미 검증된 인물. 그래서 신무기로 무장된 예. 이철우를 뽑을 수 있도록 예. 그게 뭐냐?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야, 그 인물이 뭐 보통 인물이 아니다. 예, 예. 그 인물이 돼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다. 예. 세계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걸 꼭 좀 홍보를 해주시면 예. 새로운 박정희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예. 좋아요. 새로운 박정희 한 사람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 먹고 살았는데 새로운 박정희는 초인류 국가 G2로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1차 경선 통과하시고 다시 한번 나와갖고 본선 또 가시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제가 앞으로 두 번, 세 번 이 자리에서 모시고 또 우리 그 이철우 지사님의 국가 비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본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또 다양한 뭐 인스타라든가 이 SNS 페북 여기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이 토크한 내용을 많이 좀 전파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과 인품 면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 3번 하셨죠? 3번 하셨고, 또 정보위원장 하면요 국가 전반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정보위원장 하시면 그래서 국가 전반을 이미 그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직접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믿고 반드시 이철우입니다. 이철우. 반드시 이철우 경북지사 이철우 딱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경북이 제일 우리 그 또 인원이 많잖아요. 충성도 높고 거기에 또 제 방송 많이 뿌려주시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이걸 계속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